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76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총 76조 원 가운데 20조 원을 5대 시중은행이 분담합니다. 간편 금융 플랫폼 토스와 토스뱅크, 토스증권 등을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상장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토스뱅크의 수익성 개선과 토스증권의 흑자 전환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은행들과 카드사들이 해외 결제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라 외화 서비스 시장에서 먹거리를 찾겠다는 전략입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처음 연매출 8조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카카오톡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AI 카톡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76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총 76조 원 가운데 20조 원을 5대 시중은행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76조 원을 풀어 국내 중소 중견기업 부양책에 박차를 가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서울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시중은행과 산업, 기업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민관 합동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소기업에 41조 원, 중견기업에 15조 원을 지원하고 첨단 산업 분야 기업에는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중견기업이 그동안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다며 집중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초로 5조 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만들고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이 신사업 진출 중견기업 대상 6조 원 규모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자금 조달 통로 확대를 위해 1조 8천억 원 규모 신규 회사채 발행 지원과 2조 3천억 원 규모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도 만들어집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5개 은행과 기업은행 공동으로 5조 원 규모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기업에게 1년간 가상금리가 면제되고 3%대 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금융지원 가운데 첨단 산업 기업에 대한 규모는 26조 원 이상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산업은행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5대 분야에 대해 15조 원 규모 최대 1.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자금 마련이 필요한 경우 민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방식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상생금융 2조 원 분담금과 신용사면에 이어 사실상 3차 상생금융으로 보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소 중견기업인의 표심 잡기 전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최근 기업 공개 주관사를 확정한 비바 리퍼블리카가 상장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스뱅크와 함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토스증권이 출범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향후 몸값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토스증권이 작년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 약 15억 3,1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021년 3월 고객 서비스 오픈 이후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토스증권에 따르면 작년 매출액은 전년보다 58.2% 오른 2,02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은 9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폭을 313억 원 개선했습니다.
서비스 출시 첫 해였던 2021년 토스증권의 매출액은 86억 원이었는데 2022년 1,276억 원, 작년 2천억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투자, 쉽게 시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됩니다를 모토로 삼고 사업을 펼쳐 서비스 이용 고객 수를 빠르게 늘려갔습니다. 현재 연간 기준 100만 명의 고객 유치, 총 누적 가입자 수는 5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유치한 고객을 바탕으로 국내외 거래 대금이 증가했고 이는 수수료 수익으로 직결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고객 증가는 매매 이용자 및 예탁 자산 증가로 이어져 거래 대금이 전년보다 국내 66%, 해외 61% 각각 급증하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거래 대금의 증가, 특히 해외 주식 거래 대금 확대가 수수료 수익 증가 및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올해는 주식 거래를 넘어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는 최근 상장 대표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공동주관사인 삼성증권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토스의 주축 계열사인 토스뱅크의 수익성 개선과 이번 토스증권의 흑자 전환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86억 원을 기록하며 출범 2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고 4분기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와 토스의 핵심 사업 뱅크와 증권의 흑자 전환이 기업 공개 흥행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지난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문제로 곤혹을 치렀던 키움증권이 두 번째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엄주성 대표를 필두로 운영 리스크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적과 배당은 늘린다는 방침인데요. 증권가의 주가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권가가 키움증권을 향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등 5곳의 증권사가 줄줄이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높은 수익성에 배당까지 주가를 상승시킬 요인이 풍부하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영풍재지 사태 등 악재가 마무리됐다는 평가입니다. 키움증권은 영풍재지 사태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며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거래대금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적 개선이 전망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브로커리지 업황이 반등하며 올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63% 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높은 배당 성향도 긍정적입니다. 키움증권은 향후 3년 주주 환원율 연 30% 이상 배당과 자사주 소각 시행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증권은 전형적 배당 정책을 제시하는 회사가 많지 않은데 키움증권이 포함돼 올해 실적 개선과 더불어 배당도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PBR 열풍 속 업종 내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하나증권은 키움증권의 PBR은 0.5배 수준으로 업종 내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가 구원 투수로 등판한 가운데 리스크 관리 강화와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주가 부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오늘 키움증권은 2.57% 오른 11만 5,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환전 수수료 무료화 바람이 불면서 이 해외여행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래블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은행들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된 내용 김도아 기자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은행들이 최근 이 파격적 외환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료 서비스 경쟁입니다. 흔히 해외여행을 할 때 출국 전에 은행이나 공항에서 환전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20-30%가량 환전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카드를 시작으로 토스뱅크, 신한카드까지 수수료 무료를 선언하고 치열한 서비스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외환 서비스 공통점은 은행과 함께 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스뱅크를 제외한 하나카드, 신한카드는 계열사 은행과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실상 한 몸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서비스는 2022년 7월 출시 이후 오늘까지 가입자가 370만 명에 달합니다. 해외 현지 화폐로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은행을 통해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토스뱅크도 최근 수수료 무료 외화 통장을 내놨는데요. 경쟁에 더 불을 지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외화 환전은 물론 17개국 통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것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출시 3주 만에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한카드도 신한은행과 손잡고 솔 트래블 체크카드를 내놨는데요. 30개국 통화에 대해 환전 수수료 무료를 선언했고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은 물론 현지 매장 할인까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외화 환전 서비스가 은행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서비스에 더욱 집중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어제 솔 트래블 체크카드를 내놓은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홍보 영상에 행장과 대표이사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은행권에서 상품을 내놓을 때 수장들이 출연한 건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품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셈입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신한 솔 트래블 카드가 10년 내 최고로 히트할 상품이라고 자평했고 문동권 사장은 카드사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점이 결합돼 있다고 어필했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트래블 카드를 선보인 하나카드는 하나금융그룹이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회장도 공식 석상에서 트래블로그 카드화 서비스를 언급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그룹사가 직접 트래블로그를 홍보하는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수동의 성수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은행카드가 공동으로 세 곳에서 서비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금융권에서도 출시 계획이 또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먼저 올 상반기가 최대 격전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여름 휴가를 앞두고 해외 출국자들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우리농협은행도 외화통장 상품 출시와 함께 관련 서비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여행 관련 핀테크 업체들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서 조만간 트래블 전쟁은 더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카드 트래블 카드는 누적 발급량이 430만 장에 달했는데요. 해외 사용 금액도 분기별로 최대 7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카드 관련 서비스가 사실상 증명을 하는 건데 다른 은행과 카드사들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는 게 관련 업계 정론입니다. 네, 이렇게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남는 게 없는 장사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해외 결제 사업에 출혈 경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일어난 이유입니다. 과거엔 여름 휴가인 7, 8월에 해외여행이 집중됐는데 엔데믹 이후에는 사실상 12월이 여행 시즌으로 볼 정도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집계한 출국자 수를 보면요. 7월에서 12월까지 매달 출국자 수가 200만 명에 달합니다. 1월에서 6월까지도 매달 150만 명의 출국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자료에서도 카드사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드러나는데요.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 금액은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체크카드는 해외 사용이 분기별로 5%가량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무료라는 점 때문에 역마진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은행들은 수수료 수익만 포기할 뿐 역마진 우려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화 기자와 함께 트래블 카드 시장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처음 연매출 8조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도 6개 분기 만에 개선되면서 실적 부진에서 탈출하는 모습인데요. 올해는 카카오톡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AI 카톡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매출 8조 1,058억 원, 영업이익 5,0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8조 원 돌파는 이번이 처음, 전년 동기와 비교해 14%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11% 줄었습니다. 4분기 실적으로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영업이익은 109%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개편 등 카카오톡의 진화를 토대로 광고와 커머스 사업의 수익성이 증가한 덕분입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은 카카오의 핵심 사업인 광고 커머스가 성장한 덕분이라며 작년 한 해 동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 종속회사의 비용 효율화 작업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카톡의 생성형 인공지능 결합을 추진합니다. AI 서비스가 일상생활 속에 확산하도록 한다는 포부입니다. 브레인의 코GPT 2.0 역시 카카오 서비스에 실제 적용되기 충분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현재 공동체 내부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는 앞으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은 뉴 이니셔티브에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 클라우드, 헬스케어, AI 매출 규모는 투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4, 5월경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복고풍 디자인을 요즘 감성으로 재해석한 레트로 럭셔리가 인기를 끌 거란 예상이 패션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무신사는 내일부터 다가오는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프리뷰 행사를 엽니다. 이해란 기자가 현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통넓은 바지에 배꼽이 드러나는 크롭티. 걸그룹 뉴진스는 25년 전에 유행하던 이른바 Y2K 패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패션 센스를 뽐냈는데요. 뉴진스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올 하반기도 레트로 럭셔리 패션이 인기를 끌 것으로 패션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너바나 같은 1990년대 미국 록밴드들의 패션 스타일인 그런지 룩에 뱀파이어 느낌의 고스 스타일이 결합된 하이퍼 스테이트먼트 트렌드도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무신사는 서울 이태원로에 있는 현대카드 문화공간에서 무신사 시즌 프리뷰 행사를 열고 올 하반기 패션 트렌드를 소비자에게 소개합니다. 참가자들은 선호 상품에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행사에 참여한 34개 브랜드는 올 하반기 패션 트렌드 6가지를 미리 선정하고 각 트렌드에 맞춰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두 트렌드 외에도 가죽 소재를 활용한 레더 리믹스, 단정하고 포멀한 리세토리얼, 가볍고 번쩍이는 소재를 활용한 글래맨신 실루엣, 작업복 스타일과 캐주얼을 합친 로우키 클래식이 올 하반기 트렌드로 꼽혔습니다. 이번 프리뷰 행사는 패션 브랜드들이 기본 아이템뿐만 아니라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해 다양한 디자인을 실험해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브랜드들이 재고 부담 때문에 얼마나 수량을 생산해야 될지에 대해 되게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프리오더나 투표를 통해서 그 재고를 얼마나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한테는 되게 큰 포인트일 것 같아요. 참여 브랜드는 소량 제작한 샘플로 새로운 디자인을 고객들에게 미리 공개해 선호도와 실수요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제품 생산 여부와 수량 등을 결정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앱을 통해 마음에 드는 상품에 직접 투표를 해보았는데요. 고객이 상품 기획에 직접 참여해볼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미국 스포츠카를 대표하는 포드 머스탱이 9년 만에 풀체인지도에 돌아왔습니다. 포드 코리아는 오늘 경기도 광명에서 올뉴 포드 머스탱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었는데요. 현장에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데이비드 제프리 포드 세일즈 코리아 대표가 60년대 첫 머스탱을 타고 무대에 등장합니다. 차에서 내려 9년 만에 완전 변경된 7세대 모델을 소개합니다. The all-new Ford Mustang retains the athletic design and the first generation model that you see here. It boasts a revamped, user-friendly interior and advanced engine technology compared to its previous generation. 외부 디자인은 첫 출시된 1964년 머스탱만의 콘셉트카 스케치 디자인을 구현하며 초기 모델의 철학을 유지했습니다. 전면부에서 보이는 상부 그릴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5.0L GT의 강력한 열기를 내보냅니다. 시그니처 3분할 LED 헤드램프는 머스탱의 스포티한 감각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새로 적용된 5.0L GT 아웃보드 그릴 디자인은 스포티함을 더했습니다. 외부에서 차량이 다가가면 포니 퍼들 램프가 켜지면서 머스탱의 상징인 포니 엠블럼이 운전자를 맞이합니다. 시선을 끈 건 리모트 레브. 운전자가 차에 타지 않고도 원격 시동과 다양한 엔진음을 들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키를 이용하면 차량 외부에서 3000에서 5000 rpm의 배기 사운드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5.0L GT는 4세대 코요테 V8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됐고 최고 출력 493마력과 최대 토크 57kgm의 역대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갖췄습니다. 노말, 스포츠, 슬리퍼리 등 6가지 주행 모드를 적용해 펀 드라이브와 일상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새롭게 탑재된 엑시트 워닝 기능은 후방 레이더를 통해 차량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오디오 사운드와 계기판, 사이드미러를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포드는 과거의 전통을 잇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올뉴 포드 머스탱을 통해 국내 스포츠카 마니아를 넘어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건축용 테크플레이트 전문기업 덕신하우징이 건축공학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축공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총 3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현장에 이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덕신하우징이 오늘 덕신하우징 천안공장에서 덕신 건축안전 장학금 전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덕신하우징이 건축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정한 걸로 오늘 두 번째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좀 관심 갖고 지원하고 싶어요. 건설 현장의 안전이 조금이라도 발전되지 않을까.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150명은 각각 장학금 200만 원과 장학 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건축 구조 진단이나 설계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장학금으로 대학원 등록금을 보태려고 생각 중입니다. 건축 관련 인증기관 법인을 설립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 쪽이나 안전 관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일단 밀린 월세부터 내고 남은 비용은 이제 자기 개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덕신하우징의 데크플레이트 공장을 둘러보며 건축의 일부 공정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명환 회장은 두 번째 인생이라는 주제로 경영 철학과 나눔의 삶에 대한 강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경영 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는 한편 5년 전에는 사재를 출연해 무봉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가수 활동으로 번 돈을 모두 무봉장학재단에 기부하며 취약계층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덕신하우징은 앞으로도 건설 산업 발전과 안전한 건축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넷마블이 오늘 아스달 연대기 세계의 세력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올해 첫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합작으로 개발한 이번 신작은 드라마와 동일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세계의 세력이 아스 대륙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 투쟁을 펼치는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넷마블은 시간, 계절별로 퀘스트와 음식이 변화하는 등 환경에 따른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감을 살렸습니다. 직업과 스킬 조합에 따라 조작은 쉽지만 다양한 전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한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동시 출시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이번 신작은 넷마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라며 아스달 연대기를 통해 한국 MMORPG 시장을 되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곳곳으로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강원권에 최대 20mm,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최대 10cm 이상의 큰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 보이겠고 낮에는 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3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 기온 속초 5도, 강릉 6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영하 2도, 부산은 영상 2도로 출발해 낮 기온 10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 동해상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수요일까지 비나 눈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